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랜 동안 제가 준비했던 그 책 딱 1억만 모읍시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1억 모으면 진짜 뭐가 달라지는지 그 5가지의 핵심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딱 1억만 모읍시다. 신간이 출판되었습니다. 제 9번째 책인데요. 이 책 수익금, 그러니까 인세 전액을 제가 기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판사도 기부를 한다고 하니까 동참을 해주셔서 수익금액의 또 10%를 출판사가 또 같이 기부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딱 1억만 모읍시다. 1억 모으면 도대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제가 그동안에 영상을 돈줄남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돈줄남 영상 중에 무려 그 100만 넘는 영상이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억 만들기에 관련된 영상이 4개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다. 1억 만들기 영상을 뭐 방법을 몰라서 보는 게 아니라 1억 만들기를 하는 중에 막 지치고 피곤하고 이제 포기할까 그만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1억 만들기 영상을 보면서 마음을 다시 다잡았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1억 만들기를 방해하는 요소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행이 있습니다. 여행 이거 참 포기 못하는 분들 많은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영상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월소득의 60% 그러니까 연소득으로 얘기하면 5% 이상을 여행 경비로 쓰면 안 된다. 그러면 1억 만들기를 못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연소득의 5%면 나쁘지 않은데 굉장히 많은데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면 연소득의 5%가 18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야기한 거는 여름 휴가 한 번 가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년에 여행을 한 번만 가지 않죠. 여러분들 연휴, 명절, 여름 휴가, 겨울 휴가 이런 것들 나들이 가는 것까지 다 여행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180만 원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예산을 만들고 그 안에서 떠난 여행이냐? 그러면 뭐 즐겁겠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산은 무슨 일단 지르고 떠나자 이렇게 돼버리면 상당히 곤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억 만들면 뭐가 달라질까? 오늘 5가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1억 만들기의 솔루션이 뭐냐면 이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주 적은 소득인 사람도 1억을 모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95만 원이었어요. 95만 원. 95만 원 어떻게 1억 모으냐? 95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매년 10만 원씩 증액을 하면은 7년 후에 현재 화폐 가치로 1억이 모인다라고 하는 영상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청년 도약 계좌하고 정기 적금하고 합쳐서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단 95만 원으로도 1억 만들기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솔루션의 가장 최대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억 모은다고 뭐 달라지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도 1억 만들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필쌤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95만 원으로도 1억 만들기를 시작할 수 있는데 아니 어떻게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느냐. 그럼 그거 안 하고 지금 뭐 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솝우화에 보면은 여우와 신포도라는 이야기 아시죠? 그 여우가 신포도를 보면서 어차피 못 먹으니까 에이 저거는 먹어봐야 실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 아시죠? 흥칫뽕! 요즘 말로 흥칫뽕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1억? 뭐 모은다고 뭐 달라지겠어? 뭐 뾰족한 수가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저축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회 초년생은 월급이 200, 250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사회 초년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저축이 바로 60에서 70입니다. 제가 만나본 바로는 그래요. 60에서 70.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여러분? 60에서 70이면 그 저축을 안 하는 거는 아닌데 뭔가 약간 애매하죠? 1년에 한 6, 700 정도 모으는 7, 800? 이게 진짜 애매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저축이 최근에는 청년 도약 계좌고 그 전에는 청년 희망 적금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청년 희망 적금이라는 그 이름은 누가 지었을 것 같습니까?
청년희망적금이라는 건 누가 지었을 것 같습니까? 바로 국무총리실 산하의 청년정책바에 있는 모 공무원이 지었겠죠. 자, 그렇다면 청년희망적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청년희망적금을 딱 듣는 순간 제가 좀 생각이 부정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과연 희망이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네이밍은 약점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네이밍은 약점을 드러낸다. 반복되는 워딩은 약간 약점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 지역구에 가가지고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살리겠습니다, 살리겠습니다 막 계속 얘기하면은 한 번만 얘기하면 믿어주려고 그랬는데 여러 번 이야기하니까 경제를 살릴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네이밍이라는 거, 청년희망적금이라는 거는 어쩌면 청년희망적금만 하면 희망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 60, 70만 원을 저축하는 게 왜 위험하냐면요. 저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물론 하고 있는 거 맞죠? 저축을 안 하면 어때? 저축을 안 하면 위기의식이라도 있는데 저축을 6, 70 하니까 나 됐지? 나 안 하는 거 아니다? 나 이 적은 월급에 그래도 청년희망적금 하고 있다? 이걸 마치 진짜 희망이라고 붙들면 어떡할까? 필쌤은 그게 걱정되는 거죠. 본인한테 안심해라 라고 면죄부를 주는 것보다는 어쩌면 안 하고 있으면서 문제의식을 갖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1억 만들면 뭐가 달라지는지를 지금 빠르게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서 내가 1억 만들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저축의 근육이 커진다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저축의 근육이 커진다. 여러분 1억 모은 분들요. 그 보통 분들 아닙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12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1억을 5년 만에 모았든 아니면 100만 원대로 시작을 해서 7년 만에 모았든 이분들은요. 저축의 근육이 조금씩 커져서 처음에는 50만 원, 60만 원 하는 것도 힘들어하던 분이 그냥 150, 160을 가볍게 저축을 해요. 물론 그 사이에 소득도 늘어났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골이 난다 그러죠. 내성이 생긴다 그러죠. 근육이 붙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축의 습관이 들고 저축의 근육이 생긴다. 여러분 저축의 근육이 있는 사람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1억 모은 사람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128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매년 10%인 13만 원씩 증액을 하다 보면 5년 만에 딱 1억이 됐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마지막 5년 차 때는 180만 원을 저축했다는 뜻입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128만 원으로 시작하는데 141, 154, 167, 180. 그러니까 마지막 5년 차 때는 한 달에 180을 한 거야. 그럼 그 정도면 1년에 2,200 정도를 저축하는 저축의 근육량입니다. 95만 원부터 시작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95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10만 원씩 증액을 했다. 그래서 7년 후에 지금 화폐 가치로 1억을 모았다. 그분은 마지막 해인 7년 차 때는 155만 원을 모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1년에 1,900만 원 정도는 가볍게 모으는 사람이다. 처음에는 50만 원, 60만 원도 모으기 힘들었는데, 그죠? 근데 1억 모으기를 따라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래서 내가 한 150만 원은 한 달에 가볍게 저축하는데 저축의 근육이 늘어난 겁니다. 저축의 근육이 늘어난 사람 무섭죠. 두 번째, 1억 만들기에 성공하면 말이죠. 월 소득이 늘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억이라는 자본을 딱 갖게 되는 순간 내가 저축을 하는 거와 별도로 1억이 만들어내는 자본 소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과 같이 이자를 좀 많이 주는 곳에 예금을 한다든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에 특판금리로 예금을 가입한다? 1억이면 많게는 360에서 적게는 300만 원 정도의 연간 소득이 별도로 나옵니다. 월로 얘기하면 25에서 30만 원 정도가 계속 이자가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월 소득이 내가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또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근데 필쌤, 저는 그냥 1억 모으기를 열심히 했는데 1억 모으기를 하고 이 1억을 전세금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지금 1억에서 수익이 하나도 발생을 안 합니다.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 1억을 안 모았다 그러면은 전세자금 대출이자나 월세를 더 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1억을 모은 덕분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나 월세가 들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월세 금리는 거의 5%에서 6%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1억 모은 걸로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잖아. 월세가 얼마 절약되고 있냐? 1년에 500에서 600은 절약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것도 한 달에 거의 50만 원 소득이 발생을 하는 거죠. 1억을 모았더니 근로소득 외에 추가의 자본소득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이야기죠. 대단한 변화 아닙니까? 세 번째는 바로 가능성이 증가한다입니다. 가능성이 증가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인생에서 행복하려면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내년이 기대되십니까? 어떻게 뭐 내후년 기대되세요? 뭐 내후년 월드컵? 3년 후 뭐 기대되세요? 내가 나이 30 되면, 내가 나이 35살 되면 지금보다 뭐가 달라지고 뭐가 나아지고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1억 만들기를 하고 있다면 내년이, 내후년이 지금보단 조금 나아지겠구나, 많이 달라지겠구나라는 가능성이 생겨야 돼요. 1억을 모은 사람들은요, 생각지도 않았던 결혼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결혼을 못 하는 거와 안 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내가 1억 이상 모았어.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한 1억 이상 있어. 그럼 뭐 결혼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뭐 내가 결혼을 선택할 수 있으나 안 하는 거와 내가 결혼하고 싶었는데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결혼 못 해.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내가 내 집 마련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와 할 수 있는데 좀 이따 살려고 그래. 이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1억이라고 하는 자본이 만들어지는 순간 결혼, 청약, 창업, 투자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능성이 증가된다는 것만큼 대단한 변화는 없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말이죠. 자산 성장의 가속도가 붙는다. 자, 이게 바로 무슨 말일까? 제가 말씀드렸죠. 128만 원으로 시작해서 매년 13만 원씩 10%씩 증액을 해서 1억을 모으는데 한 5년 걸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0원에서 1억 모으는 속도보다도 1억을 모은 사람이 새롭게 1억을 모으는 데는 무려 4.2년, 그러니까 9개월 정도가 감소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9개월이나 속도가 빨라진다. 처음에는 5년 정도 모으는 속도였는데 그 다음에 1억 모은 사람이 새롭게 1억을 만드는 데는 무려 0.75년 정도가 절약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산 성장의 속도는 말이죠. 등속 운동이 아니라 가속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속의 페달을 밟아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우울감과 좌절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 우울감과 좌절감의 원인은 뭐다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무언가를 소비하고 싶은데 못해서, 어디 가고 싶은데 못 가서, 뭐 갖고 싶은데 못 가져서,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상태로 가면은 5년 후, 10년 후에도 하나도 달라질 게 없겠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좌절감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1억 만들기를 하면 이런 좌절감 같은 것은 개나 줘버려라. 이거는 그냥 다 사라집니다. 뭐예요? 내가 어찌됐건 1억 만들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3년 후 생각해보면 이렇게 해서 언제 얼마가 되고 언제 얼마가 돼서 가능성이 증가하겠구나. 자존감이 증가한다가 다섯 번째 변화입니다. 1억 만들기를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자존감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다섯 가지의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다섯 가지의 변화가 하찮은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변화가 하찮은 겁니까? 엄청난 변화죠. 1억 만들기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층에서 바깥을 보더라도 1층에서 바깥을 보는 세상과 10층에 올라가서 바깥을 보는 세상은 시야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1억 만들고 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의 인생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는 1억 모아서 뭐해? 라는 말은 하시지 않는 걸로 마음 먹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